자, 합니다. 앙금 생성반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전자를 잃으면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은 음이온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온의 표시와 이름은 전하의 종류와 잃은 전자수를 표시하는데 오른쪽에 상단 쪽에다 표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답을 못 봤어요. 자, 나트륨. Na 플러스 전자를 몇 개 잃어요? 1개 잃어요. 칼슘 이온. CA인데 몇 플러스? 2 플러스. 몇 플러스? 전자를 2개 잃는다고 했었습니다. 산화이온. O2 마이너스 전자를 몇 개 얻는다? 2개 얻는다. 탄산이온은 CO3 2 마이너스 전자를 2개 얻는다. 잘 외워두세요. 외워두셔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간다,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인력이에요, 전기적 청력이에요. 인력에 의해서 이온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약수에 탄산이온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칼슘 이온이 들어있는 물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넣으면은 하얀색 앙금이 생기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조개 안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개 안에 진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진주는 어떤 색깔이에요, 여러분? 약간 상아색을 띠고 있다고도 하고 흰색을 띠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보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진주가 바닷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이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온 결합 화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네, 소금은 당연히 보셨겠죠? 이 소금이 하얀색 가루로 돼 있잖아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적어 놓으시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하여 생성된 화합물을 보고 우리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온 결합 화합물.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교차하듯이 엮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Na 플러스랑 Ca 마이너스가 있는데 Na 플러스가 어떤 이온이었어요? 이름 붙이는 거 외워야 돼요. 자, 나트륨 이온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이온이라고 했어요? 염화 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이 될 때 전자를 몇 개 빼요? 1개 빼요. 그런데 이거는 공기 중에 있거나 물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다른 물질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염소 원소는요, 전자를 받고 싶어요, 잃고 싶어요? 받고 싶죠. 전자를 딱 1개만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바로 마련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수비가 1대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마 이게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배워두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셨을 때 조금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접하는 음식을 먹을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낫또 같은 음식 먹을 때 조금 두렵잖아요. 그런데 한 번 먹고 나면은 먹을만 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음식은 먹기가 힘든데 한 번 접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되더라도 이제 먹기가 그때부터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배워두시면은 까먹겠죠. 그래도 나중에 배울 때 선생님이 이런 거 한 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느낌만 있어도 약간 친숙하게 느껴진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Li 플러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떨어진다고 했어요?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떨어져요. 그런데 얘는 지금 7개죠.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8개가 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달라붙어서
결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자를 달라붙으면서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보여줄게요. Na 플러스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잃어요. 이 잃은 게 바로 염화 이온에 달라붙으면서 결합이 이렇게 싹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Na 플러스 이번에도 여기서 전자를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런데 이게 F 마이너스로 달라붙으면서 싹 결합을 한다고요. 딱 달라붙으면서 이제 고체의 형태를 존재한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Mg는 전자를 2개 빼요. 그런데 O는 전자를 몇 개 받아요? 2개를 받죠. 받으면서 결합을 하게 된다고요. 붙어라!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빼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결합이 이루어져요. 될까요? 과연?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칼슘도 전자를 2개 빼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싹 달라붙으면서 결합이 되면서 고체가 된다고요. 이런 게 이온 결합 화물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이런 느낌. 이거는 좀 이미 애니메이션은 내가 잘라낼 때 조금 길게 잘라냈어야 되는데, 자, 물질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 그런데 이런 고체 물질은요 물에 녹여요. 녹이면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다시 분리가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온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온화. 네, 이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단 이온 결합 화합물을 물에 녹이면은 물에 녹는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극으로 딱 하고 플러스 극으로 했어요. 자, 마이너스 극 쪽에는 양이온이 붙어요, 음이온이 붙어요?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에는 양이온이 붙어요, 음이온이 붙어요? 양이온이지. 우리가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극으로는 뭐가 가요? Cl-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설탕 같은 경우는요 분자예요.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녹기는 해도 그래도 계속 분자로 존재해요. 이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경우에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에 관련된 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기 전도계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기 전도계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삑소하고 소리가 나요. 그런데 설탕물에서는 삑하고 소리가 안 나요. 증류수에서는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증류수는 이온이 없잖아요. 안 나야 돼요. 그런데 수돗물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자, 다음. 이온 음료는 날까요? 안 날까요?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온이 들어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염화나트륨의 이온화.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 이온으로 나뉘어지므로 염화나트륨 소용에서는 이온이 존재하므로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설탕은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설탕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선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여기선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안 흐른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 화합물도 역시 화학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뭘로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화학식의 범주가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뭘 적었어요? 분자식으로 적을 수도 있었어요. 또 이번에 오늘 배우는 거 뭐가 있다고요? 이온 결합 화합물에 대한 화학식을 적을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표현을 할 때도 요걸 쓴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 화학식 쓰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양이온을 먼저 쓴다, 음이온을 나중에 쓴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양이온은 Ca2 플러스인가요? 네. 자,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자, 칼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하는데
칼슘 이온에서 전자를 몇 개 빼요? 두 개요. 두 개를 빼요. 자, 그런데 칼슘 이온에서 전자가 두 개 나오죠. 그렇잖아. 이온에서 나온 거.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군요. 칼슘 이온에서 전자가 두 개 나와요. 네? 아, 칼슘에서 칼슘 미안해요. 칼슘 원자에서 전자가 두 개가 나와서 칼슘 이온이 돼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알짤 딱가센. 칼슘 원자에서 전자가 두 개가 나와서 칼슘 이온이 돼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가 염소 원자에 들어가서 이온이 돼요. 그런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염소 원자가 이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염화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부러 말을 좀 천천히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칼슘 이온은 몇 개 있어요? 한 개. 염소라고 하면 안 되죠. 염화 이온은 몇 개 있어요? 두 개요.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적어줄 때는요, 먼저 양이온에 해당하는 원소 기호를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전하나 이런 몇 개 잃었는지 얻었는지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입니다. 그 양이온에 대한 원소 기호를 먼저 적어요. 그 다음에 대한 음이온에 대한 원소 기호를 나중에 적고요. 음이온 여기서 몇 개 있어요? 네. 두 개 있죠. 두 개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식처럼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은 생략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요. 과학자들 1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혐오한다. 싫어한다. 혐오까지는 아니고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지워져라.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읽는 것도 연습을 해볼 텐데 이온 결합 화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이온이 두 개 붙어 있는 거를 지금 적은 거예요. 양이온은 어떻게 이름 붙이면 돼요? 칼슘 이온인데 이온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생략을 할 거예요. 이온 결합 화합으로 표현할 때는. 그리고 요거는 어떤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이죠. 염화 이온을 적어놓고 이온이라는 말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한국말로 읽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어요. 염화 그리고 양이온에 해당되는 것을 나중에 읽어요. 칼슘 이렇게 읽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약속한 방식입니다. 네,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수비는 어떻게 하냐? 칼슘 이온이 몇 개 있었어요? 한 개. 염화 이온이 몇 개 있었어요? 두 개. 그러니까 개수비가 1대2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있는 거를 뒤에다 적고 여기 있는 숫자를 앞에다 적어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랑. 자, 우선은 맨 위에 내가 답을 하나 적어놨죠?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나요? 자, 칼륨 이온에서 전자를 한 개 내요. 자, 염화 이온에서는 전자를 하나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개수비는 몇 대 몇? 하나 대 하나죠. 그러면은 화음을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KCl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1은 생략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KCl만 적어주면 되고 읽을 때는 그렇죠. 음이온에 해당하는 걸 먼저 읽어주는 거죠. 염화 뭐라고 하면 돼요? 칼륨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나트륨 요거 세 번째 거 해볼게요. 나트륨은 전자 몇 개 빠져요? 한 개 빠져요. 그런데 얘는 전자를 두 개 받을 수 있죠. 하나 받았어요.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받아야지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는 나트륨 이온이 하나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수비는 몇 대 몇? 2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화학식 적어볼게요. NA가 몇 개 있대요? 두 개요. 나트륨 이온이 두 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황산 이온은 몇 개가 있대요? 하나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름 뭐라고 붙여주면 돼요? 황산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알았죠? 네, 적는 시간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집중. 자, 한번 볼게요. 야매를
야매를 알려주기 전에 정석을 한 번만 더 알려주고 할게요. 전자 여기서 2개 빠져요. 물속에서 전자가 돌아다니지 않고 다른 거랑 바로 이온 결합 화합물은요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결합을 해야 된다고요. 자, 전자 하나가 여기로 가요. 붙어요. CL이 CL-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은 CL이라는 원소가 하나 더 있어야지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된다고요. Mg는 몇 개 있어요? 한 개요. Mg2 플러스는 1개, CL-는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니까 개수비는 1대2라고요. 자, 그러면은 Mg가 1개 있어요. 1 적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CL이 2개 있어요.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분자식 적는 거를 여기서부터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바로 개수비를 알고 싶다. Mg2 플러스랑 CL-가 있어요. 요거를 뒤로 빼고 요거를 앞으로 빼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대2잖아요. 바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요. 개수비를. 자,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주면 돼요?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읽으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띄워야 돼요. 띄어쓰기 해야 돼요. 뭐 상관없어요.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되고. 원래는 띄지 않고 적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살짝 띄어서 적는 거예요. 자, 이거 해볼게요. 나트륨 전자 1개 빠져요. 얘는 전자 1개 받아요. 그러면 개수비 몇 대 몇? 1대1이죠. 자, 적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해요? NaOH라고 적으면 되죠. 1은 생략하고요. 자, 읽을 때는요. 염화. 미안해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적을 때는요. 양이온에 해당하는 걸 먼저 적고 나서 음이온에 해당하는 걸 적으면 돼요. 그런데 한국말로 읽을 때는 음이온에 해당하는 용어를 먼저 말하고 양이온에 해당하는 걸 나중에 말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다음 CA2 플러스 전자 2개가 나와요. 근데 얘는 전자 2개를 다 받아요. 그러면은 개수비 몇 대 몇? 1대1이라고요. 최대 공약수라고 하나요? 최소 공약수라고 하나요? 자, 여러분 CA2 플러스가 CO3 마이너스 이렇게 2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갖다 대면 2대2죠. 약분해요. 최대 공약수예요? 최소 공약수예요? 내가 헷갈려. 최대 공약수죠. 그러면 1대1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은 적어볼게요. CO3라고 적으면 돼요. 자, 이건 뭐예요? 읽어봐요. 탄산, 칼슘이란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구리 한번 해볼게요. 구리 전자 몇 개 빠져요? 2개. 요거 염화이온 하다 1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CL-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럼 CL-가 2개 있고 구리가 하나 있으니까 개수비 몇 대 몇? 1대2.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CL2죠. 읽어요. 염화, 구리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마지막 게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건 여러분이 아마 다 웬만하면 틀리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볼 텐데 CA 같은 경우는 2개가 빠져요. O 같은 경우는 몇 개 받아요? 하나를 받으니까 하나를 더 OH-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럼 개수비 몇 대면? 여기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적으면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SO4인데 SO4가 2개 있어요 해서 이렇게 적으면은 O가 42개 있어요. 이렇게 표현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괄호를 쳐줘야 돼요. 뭘 쳐줘야 된다? 괄호. 그러면 여기다 괄호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OH가 2개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8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괄호를 안 치면 어떤 상태냐면은 2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 것처럼 된다고요. 그럼 6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요 답이었는데 요게 나와버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괄호를 쳐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수산화
칼슘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내가 좀 어렵게 한번 내볼게, 문제를. 제일 어려운 거. 왜 안 지워져? 자, 한번 해볼게요. NH4 플러스랑 SO4 2마이너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할래요? 그 NH4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자, 개수비 몇 대 몇? 네. 2대 1이죠. 그러면은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요. 아니 두 개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SO4가 한 개. 하루. 가로를 쳐줘야 돼, 안 쳐줘야 돼요? 쳐주고 2 적어주면 돼요. SO4는 몇 개가 있으면 된대요? 한 개요. 한 개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적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황산, 암모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다원자 이온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쳐주시라고요.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두 용액을 섞었을 때 근데 이게 물속에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두 개를 섞어요. 그러면 특정 양이온하고 특정 음이온이 만나면은 녹지 않는 가루가 생성되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앙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앙금. 파당금이 그렇죠. 파당금. 파당금도 물에 안 녹죠. 그런 앙금이 생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실험으로 요거를 보여주긴 할 거예요. 검은색이 나오는 것도 보여주고 노란색이 나오는 것도 보여줄 거예요. 자, 앙금 두 수용액에 섞었을 때 생성되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특정 양이온하고 그리고 특정 음이온이 만났을 때 녹지 않는 가루가 나오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전자 같은 거 보면은 주전자 열어보면 뚜껑 말고 그 바닥면에 물때 같은 거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허옇게 떠가지고 막 그런 거. 네, 본 적이 없으면 한번 집에 커피포트 같은 데 한번 밑에 보세요. 허옇게 떠 있는 게 바로 앙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보고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앙금. 그래서 앙금은요,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친구들이랑 싸우면은 앙금이 쌓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막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앙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루가 만들어져서 쌓인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란색 같은 경우는요, PB가 뭐였어요? 나비로 되어 있는 이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이오디나라는 이온하고 만나게 되면은 아이오디나 납이 되면서 노란색이 나와요. 어떤 색? 노란색. 그런데 이 용액에 요게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떤 용액에 아이오디나 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이온을 넣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비온을 넣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넣어서 다른 물질에 다른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는지 밝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있어요. 자, 질산은 수용액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수용액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앙금이 생성됐대요. 그런데 이 질산은은 염화원이 있는지 밝혀낼 수 있는 물질이래요. 그러면은 넣어서 흰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물질에는 어떤 물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Cl-, 염화 이온이 있다는 걸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산은에 은이온이 같이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앙금은 고체예요. 고체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화합물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식은요, 고체일 때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림 보이세요? 37페이지에. 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칼슘 이온하고 탄산 이온이 만나면은 탄산 칼슘이 됩니다. 뭐가 된다? 탄산 칼슘. 그래서 이 앙금의 명칭이 왜 이렇게 붙어요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온 결합 화합물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나비온하고 아이오딘한 이온이 달라붙었어요. 아이오딘과 나비예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 왜 2가 붙어요? 얘는 전자를 몇 개 빼요? 2개를 빼는데 얘는 전자를 몇 개 얻어요? 1개 얻으니까 I-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하나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I- 몇 개 있어요? 2개. 얘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러니까 PB인데 I가 2개 있어요.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오딘화 납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앙금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화합물식으로 표현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자, 바륨이온하고 황산이온이 만나면은 황산 바륨입니다. 어떤 색깔이에요? 흰색이 나온다. 이해되세요? 구리이온하고 황화이온이 만나면은 어떤 색깔이 나와요? 여기 있는 색깔을 봐야 됩니다. 검은색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배경색이 푸른색이에요? 그렇죠. 구리이온이 물에 녹으면 어떤 색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푸른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거 2개가 합쳐지면은 황화구리가 되는데 어떤 색이 된다? 검은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요거 이온 결합 화합물식으로 한번 완성해 보면서 오늘 수업을 끝냅니다. 자, AG는 전자 몇 개 나와요? 1개 나오죠. 여기서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개수비는 몇 대 몇? 1대1이죠. 그러면 적어요. AgCl.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염화. 은이잖아요. AG는 은이잖아요. 은.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요. 어떤 색이 나온대요? 흰색이 나온대요. 자, BA2 플러스랑 SO4 2마이너스가 반응했어요. 자, 개수비 몇 대 몇? 자, 2대2니까 1대1이겠죠. 맞아요? 적어요. BA, SO4. 자, 뭐라고 읽으면 돼요? 방산, 바륨. 어떤 색깔? 흰색. CA2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이것도 개수비 몇 대 몇? 1대1이죠. 그러면은 CA. 방금 전에 앞에서 연습하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탄산, 칼슘이죠. 맞아요? 칼륨 아니에요. 칼슘. 자, PB2 플러스 I인데 I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개가 필요할 때 이걸 나중에 화학식이라고 배우는데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PB 뭐예요? I2예요. 자, 읽을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아이오딘화 납. 자, 마지막으로 구리랑 황이온이에요. 개수비 몇 대 몇? 1대1이죠. 그러면은 황화 CUS죠. 그럼 읽을 때는 황화 구리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 5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앙금생성 반응은. 앙금생성 반응은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교과서에 더 나오거든요. 몰라도 돼요. 알았죠? 외우라는 것만 외우세요. 내가 불꽃 반응 시험 문제 낼 때 내가 외우라는 거 이외에서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이 5가지만 외우세요.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이 외우겠어요? 외울 친구들은 외우겠죠. 그런데 다 외우기 힘드니까 그 5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앙금, 물에 잘 용해되지 않은 물질이고요. 앙금 생성 반응은 요 5가지는 꼭 기억하자고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이거 어떤 색깔? 흰색. 요것도 어떤 색깔? 흰색. 요것도 어떤 색깔? 자, 나비온은 나바고 아이오딘이나 붙은 거는요?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황화구리는 검은색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다음. 염화이온과 은이온과 반응하면 흰색 앙금이 어떤 걸 생성한다? 한국말로는 염화, 은이 생성된다. 화학식으로는
AgCl이 생성된다.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탄산이온은 어떤 거 이온과 반응하여 흰색 앙금을 생성한다? 칼슘? 염화이온? 나 지금 그동안 뭘 가르쳤던 건가? 칼슘 이온이죠. 칼슘 이온하고 만나서 어떤 색 앙금을 생성한다? 화학식으로 어떻게 적으면 돼요? CO3라고요. 화학식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다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앙금이라고 하죠. 자, 다음, 염화나트륨을 수용하고 질산을 수용해서 섞으면 흰색 앙금이 뭐가 생성된다? 염화, 은. 여러분이 까먹지 않았나 똑같이 문제 한번 더 넣어봤어요. 네, 다음,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공정 폐수에 들어있는 나비온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오딘화가 들어있는 수용액을 집어넣어 본다. 그러면 노란색이 나왔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나비온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문제. 어. 5번이죠. 자, NaCl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눈에 보여요? 물에 녹으면은? 안 보이죠? 꺼져. 자, HCl. 노란색이에요? 흰색. 잘 가세요. 자, COS. 검은색이니까 틀렸죠? CaCO3. 흰색인데 검정색이라고 틀렸죠? PBI. 맞죠? 노란색.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일단은 수업이 끝이래요. 안녕. 네. 하고.